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말도 못하는데요. 대체 환율은 어떨 때 오르고 어떻게 내리는가, 또 어떤 레벨일 때가 달러 투자하기 좋은 때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또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곧 론칭되는 VOD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달러가 1400을 넘어서 1500을 찍을랑 말랑 하다가 1300대로 떨어졌는데요. 늘 말씀하시던 달러 스위칭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궁금한 게 달러가 얼마가 적정가 매수 가격인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적정 매수가는 마음에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경제학자들이 적정 환율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하지만 그 계산이라는 게 사후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적정 가격 레벨이라는 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환율이 얼마 정도가 평균이었냐 이걸 많이 보는데 대략 1100원대 중후반 정도가 우리나라 지난 외환위기 이후 25년간의 환율 평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150원 정도, 그러니까 하단은 1000원, 상단은 1300원 정도까지가 보통 대부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1400원까지 갔던 환율 레벨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레벨이었고, 또 2015년 봄에 갔던 980원, 970원대의 환율 역시 비정상 레벨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작년 이맘때는 1100원 밑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달러를 사는 쪽에 스위칭을 하는 그런 좋은 적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가가 1100원 중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반에서 후반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점을 97년 잡아버리면 그때 환율 2,000원이니까 올라가는 거고, 외환위기가 끝난 다음에 기점을 잡자 이러면 약간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엄격한 레벨을 두면 매매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1150원에서 1180원 사이가 아마 적정 우리나라의 균형 환율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정 평균가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1180원이 왔는데 그럼 그렇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씩 더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중에 있다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던 시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0년대 초중반, 그때는 정말 1130원 밑으로는 환율이 절대 안 내려갈 것처럼 느껴지던, 그 이상 레벨에서 환율이 좀 어떻게 보면 관리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국 그게 시장의 힘에 무너져서 그 다음 89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또 환율이 1570원까지 가고요. 이런 레벨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평균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참 쉽지 않더라. 시장의 힘이라는 것, 결국 시장의 힘을 좌우하는 건 달러 가치의 변화인데, 달러가 점점 강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환율이 우리가 계속 아무리 우리 국내 요인이 균형 수준이 거기라고 하더라도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반대로 환율이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는데 우리 혼자 거기서 정체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둘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오르고 내리는 이런 사인 커브라고 하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이런 사인 커브가 움직이는 것처럼 환율이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흐름의 평균이 1150원, 1180원 레벨인 거지, 거기에 안정된다라는 건 굉장히 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이클이 반복되는 평균 주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대안정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불렀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사이클이 좀 길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한 5년에 걸친 환율의 하락이 있었던 시기들도 있었고요. 또 그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3년마다 환율이 폭락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의 한 14년의 경험들을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3년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3년마다 환율이 급락했으니까 급등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만 하더라도 2020년 초에 환율이 그렇게 급등했다가 2021년까지 환율이 그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급등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결국 어떤 굉장히 강력한 경제의 충격이 발생한 다음에 지진파가 한번 크게 지진을 준 다음에 여진이 오는 것 마냥 우리가 아직도 2008년이라는 거대한 금융위기, 금융충격으로부터 경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을 향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사실 그때의 공포, 그때 느꼈던 충격들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양땡등, 쉽게 이야기해서 우 몰려다니는 그런 패턴들의 흐름이, 야 저기 망한다, 위기다, 이번에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야 이러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몰려다니는 행동들이 자주 출현하면서 이제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대안정기는 끝나고 사이클이 빨라지고 좁아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스위칭 전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자주 기회가 오고 있다.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늘 말씀하셨던 게 달러가 약세일 때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일 때 국내 증시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스위칭이 된다라고 하셨던 건데 이 스위칭을 할 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달러 스위칭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수익률 평균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2008년 이전이랑 이후는 확실히 다르고 2008년 이후가 확실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주기가 짧아지고 격렬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한 2007, 8년부터 스위칭을 해서 2020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13년 하는 동안에 한 4번 정도 크게 스위칭을 했었는데 그 스위칭에 따라서 파이어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위칭의 수익률은 제 경우에 한 사이클을 타면 거의 100%는 났던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그때 스위칭 때 어떤 자산을 사느냐에 대한 선택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 스위칭 그때 달러를 잔뜩 살 때는 그 뒤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또 2020년 스위칭 때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 국면마다 사야 되는 자산들을 파악하는 눈들이 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건 주식이지만 2014, 15년에는 주식이 또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럴 땐 부동산으로 가는 이런 좀 약간 유연함들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금액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셨는데 저는 2008년에서 한 20년까지는 부동산마저 스위칭을 했으니까 거의 전 재산을 스위칭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어요. 뭐가 틀리냐면 결국 지나고 보니까 맞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화요했는데 하는 동안에 내가 틀릴 수 있지 않냐라는 공포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끝없이 또 올라가거나 끝없이 내려가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환율 1,000원일 때는 달러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환율이 장중이지만 아무튼 990원 내려가고 막 그럴 때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 것인가. 또 환율이 지금처럼 1,300원 잘 안 넘고 그 이상 넘더라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1,440원까지 갈 때는 저도 무서웠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이 공포의 수준이 크다면 자신의 자산 전체를 다 스위칭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은 빼놓고 스위칭한다든가 아니면 연금 자산들은 그래도 놔놓고 나머지 금융성 자산들만 스위칭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신의 위험 감수, 폭, 위험 노출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감안해서 스위칭 전략의 규모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 또 안전자산이 자산 배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지만 하루 한 강의 30일 동안만 들으시면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자산 VOD 곧 론칭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